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이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연휴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차를 마시러 왔다가 선생님 어딘가 가서 차를 마시는데 새집에 차를 마시는데 그 주인장께서 자꾸 차를 마시고 나면 명현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보이차의 명현 반응은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 오셨어요. 원래 이제 의미의 명현 반응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몸이 아주 극도로 나빠졌다가 어떤 계기에서 그것이 몸이 제 상태로 원 상태로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약물이 투여됐다든가 했을 때. 근데 이제 차에 있어서의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그동안에 차에 대해서 가져온 태도, 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입장들 가운데 첫 번째가 신농시와 관련된 얘기죠. 신농시는 산야에 있는 모든 풀과 열매, 나뭇잎 등등을 따서 씹어보고 그리고 스스로 그 독에 중독된 다음에 나중에 찻잎을 씹어먹고 나서 그 독으로부터 해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농시 이후로 차는 인류에게서는 하나의 해독 주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입장에서 차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의 공능, 그러니까 그 양리적 효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남만을 정벌하러 갔다가 남만의 왕인 그 왕을 잡았다 풀어주는 과정에서 명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7종 7금이라고 하는 고사가 만들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 남만을 정벌하고 난 이후에 병사들이 풍토병이 들어가지고 눈병에 시달리는데 나뭇잎을 따서 삶아서 먹이고 나서 그 풍토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들도 다 찻잎이 가지고 있는 공능과 관련된 얘기죠. 물론 그곳은 남만 지역은 지금의 온남 지역에 해당되므로 그곳은 보이차 나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남 지역에서는 현재 제갈공명을 차조로 숭앙하고 그에게 해년마다 해차를 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차의 공론과 관련된 입장입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당나라 때 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칠환다가라고 하는 시가 있죠. 당대 이래로 많은 사람들 차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차인들이 좋아하는 차 시에 해당됩니다. 다시 그곳에 해당되는데 그 다시에 칠환다가의 마지막 7번째 구절을 보면 전체 내용을 다 보면 여러분들 괜히 머리 복잡하실 수 있고 7번째 내용은 뭐냐면 차를 마시기도 전에 이미 그 겨드랑이에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느낌이 납니다.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 뭡니까? 근데 바람이 성들성들 불어오면서 겨드랑이에 뭔가 돋아날 것 같은,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 이제 날개가 돋아나가지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느낄 수 있는 쾌락의 절정, 이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참 맛있구나. 차를 마시면서 지문이 맛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존맛탱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존맛탱, 아주 졸라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이런 대상으로 맛을 즐기는 그런 그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이유도 저도 물론 차를 사업을 하고 그리고 차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마십니다만은 저는 주로 이제 그런 면을 좋아합니다. 차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맛과 향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죠. 저는 주로 그런 입장을 선호합니다만 물론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차나 한잔 하시게 조조선사의 끽달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거기서는 차나 한잔 하시게, 이전에 차는 스님들에게 있어서 수행의 도구로 사용됐었습니다. 수행의 도구로. 이게 이제 수행의 도구로 사용된 그 이유가 뭐냐? 차가 가지고 있는 각성효과 때문이죠. 그것도 어떤 효과, 공능과 관련된 것이니까 첫 번째 입장에서 비롯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하시게, 처음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각성효과 때문에 스님들이 주로 수행 실천의 도구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잠을 쫓기 위해서
보통 그 잠을 스님들이 진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수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걸 쫓기 위한 도구로 썼다고 나중에 조주선사에 와서는 거의 이제 다선일이여 차와 참선 수행은 거의 대등한 관계로까지 끌어올려져서 차가 끌어올려져서 그 지위가 확보가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차에 대한 입장, 차는 수행의 도구다, 참선의 도구다,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 중에서 아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어떤 것 관련된 게 있습니까? 첫 번째 것이죠. 처음에 신동 씨가 차를 발견할 당시에 그때부터 비롯된 이야기들, 차의 공능과 관련된 얘기죠. 지금 보이차를 마시면서 차의 공능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되게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라 저는 사료가 됩니다. 무엇이냐? 깨끗한 차, 깨끗하게 만들어진 해차, 좋은 찻잎들에서는 명현방이라는 얘기를 거의 별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만들어진 쑥차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들을 끄집어낼 이유가 없죠. 근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차들입니다.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 작업을 한 그 습창차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 차에 거기 접종된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들, 그것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일시적으로 몸에 와서 즐겁지 않은 반응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현 반응이라는 용어로 그것을 둘러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끗하고 좋은 차에서 굳이 차를 마시고 나면서 보면서 명현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이 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 보니까 명현 반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보니까 질문 내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능성 화장품을 사서 발랐더니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건 일시적인 명현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다. 몸이 극도로 나빠졌다가 되돌아오는 과정, 그것이 명현 반응이라고 했는데, 멀쩡한 사람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명현 반응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해요. 그건 결국은 둘러대는 얘기죠. 정직하지 못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입장은 단호합니다. 항상 얘기지만 차에 대해서 이런 궁핍한 변명들, 궁핍한 얘기를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차는 워낙 신성하고 좋은 것이고 자질이 좋은 것이고, 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차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공해서 마신다라고 한다면 명현 반응이니 뭐니 이런 것을 둘러댈 현상이 전혀 몸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주 즐겁고 노동의 시에서처럼 즐겁고 쾌락의 절정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용히 또 정신적으로 침잠하는 상태를 느낄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굳이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현상은 정상적인 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차를 마실 때 어디선가 차를 마시는 과정에 명현 반응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분, 아니면 그 명현 반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차, 이런 것들은 비교적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깨끗한 차가 아니다, 정직한 차가 아니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상적인 차에서는 전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차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고 즐겁게, 존맛탱 즐겁게 마십니다. 그리고 나면 나중에 그로 인한 효과는 몸에 나타나는功能은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겁니다. 굳이 뭔가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차를 마신다는 건 그것도 피곤한 일이죠. 그냥 즐기는 겁니다. 지지자 불효 호지자요, 호지자 불효 낙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고, 결국은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하는 차생활, 아름다운 차생활, 존맛탱 차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